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19대 보궐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 25일 0시까지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니었고 대통령 권리로 인한 보궐선거였습니다. 왜 이러한 대통령 권리 상태가 발생하였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제18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헌법 제65조 제1항에 근거하여 탄핵 심판에 회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8대 0으로 탄핵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헌법 제65조 제4항에 의하면 탄핵의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통령 권리 상태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죠. 제외국민 포함 1342만 3800표를 득표하였습니다. 우리 5천만 국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 제19대 대통령이 비록 보궐 대통령이지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대통령이기를 바랬습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 대상이 아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대통령이 탄핵의 요건을 충족했다 하는 방송을 한 것만으로도 이미 대여섯 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가? 그 뜻을 선의로 해석을 해서 한 가지는 경험이 없고 현재의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경험이 없고 또 학문적 깊이가 없고 그들이 성장한 환경 여건상 과거에 소위 민주화 투쟁이라는 것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투쟁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무지해서 일반인들의 표현으로 무식해서 위헌 위법을 많이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오도록 계속 몰고 갑니다. 중간에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은 타고난 어떤 비논리적인 두뇌, 선천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임기 초인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위헌, 위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보내면서 다시 말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면서 이미 잘못한 것을 물론 법의 세계에서는 되돌리지도 못하고 용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순탄한 전진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고치고
그러한 잘못을 수습하고 더 이상 위헌 위법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많이 보냈습니다. 위험 신호를 보냈던 것이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국민의 자기존엄성을 무너뜨린 대통령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자기존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정치인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몰려다니는 그러한 그 패거리들은 아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밤을 싫어합니다. 대낮같이 밝고 긍정적인 우리 한국인은 정의롭다. 그리고 선하다. 이러한 것을 믿고 그러한 자부심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빤이 뭐 이런 이름들로 불리우는, 그리고 스스로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좀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 국민들의 현실 생활 속에서 마치 자기들이 승리자, 또 대통령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증오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도 공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러한 증오나 복수를 그러한 단어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국민은 자기 존엄성이 손상당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70년 세월 헌법주의를 바탕으로 그 든든한 체제를 쌓고 다져온 그러한 단일 독립국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촛불혁명대가 우리의 이 70년 된 자랑스러운 국가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5천만 국민의 자기 존엄성을 크게 손상시키는 말이었습니다. 헌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라는 내용입니다.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한다. 그것은 제19대 보궐 대통령으로서는 70년 대한민국 헌정사를 존중하고 그것을 받들고 이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깝게는 바로 직전의 제18대 대통령이 그 공무를 수행하던, 그래서 물려받은 일들을 계속 사업으로서 잘 마무리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에 시작한 사업을 자신의 의지와 다르면 마음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분명히 몇 년 전에 그에게는 그 사업을 의결할 의결권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법이 인정한 권한이 있는 자가 의결을 해서 시행하던 사업을 이제 와서 그것을 물려받을 권한밖에 없는 자가 송두리째 원 뿌리부터 뽑아내서 바꾸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지 않은 곳에서 실행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결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선거에서 어떤 정치색을 지닌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가에 따라서 바로 앞에 쌓아놨던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쌓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쌓고 이러면 대한민국은 발전하지 못하고 국민은 끊임없이 철거 비용을 대는데 자신이 노력해서 번 돈을 다 써야 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기 존엄성이 크게 손상이 되고 대통령이라는 이 공직자에 대해 괘씸한 생각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요즘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 국가의 대표로서 활동할 일이 근래에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세계적인 그 정상들의 모임이라든지 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그 외교적 또 정치인으로서의 그 자질에 있어서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국내에 대통령이 나가 있는 사이에 전해 들어오는 소식은 항상 낯이 뜨거운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마저 이제는 실망감이 점점 커지고 서서히 외면하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는 참 많은 면에서 과거와는 달라진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반공이었든 반일이었든 혹은 반군부나 반독재였든 그러한 한마디로 말해서 좌와 우라는 것으로 그 지지는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합리적인지 논리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국부와 안전을 높여갈 수 있는 사람인지 하는 것을 가지고 정치적 정파와 관계없이 지지가 주어졌다가 박탈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뀐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인기투표 결과는 지지율이 대단히 높다고 나옵니다. 국민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를 지지한다고 투표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국민이 느끼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상황과 통계 수치의 그 괴리감이 대단히 커진 것이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인기도를 홍보하면 할수록 국민은 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불쾌감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까지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7월 14일 대통령이 직접 이라고 말하면 조금 섭섭하려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7월 14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너무나 엄청난 위헌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문재인의 청와대, 그 청와대 대변인이 제18대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 회의, 장관 후보자 인사자료 등을 언론에 공표했던 것입니다. 춘추관은 대통령 기록관의 소개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언론사 기자 78명이 상주하는 청와대의 프레스센터. 다시 말해서 춘추관에서 공표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전역과 그리고 전 세계로 그 보도가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만천하에 공표해버린 것이죠. 이 언론 브리핑이 나오고 나서 언론사들은 일제히 보도를 하고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론사는 청와대의 이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몇 가지 그 제목만 훑어봐도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박
정부 민정문서 깜짝 등장, 국정농단 재판 변수되나, 뉴시스 7월 14일.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죠. 확실하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것은 사본을 공소유지 중인 특검에 넘겼다. 7월 14일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한 7월 15일 중앙일보의 기사 내용입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의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7월 14일. 이렇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청와대가 밖에다가 공표한 그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이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는 이 재판은 매우 중요한 재판입니다. 탄핵 소추를 의결하라 하고 국회에 요구한 것은 그것이 몇백만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위대들이 그것을 맺혔다고 합시다. 또 어느 정도 국민들도 그것을 묵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의결을 할 것을 주장한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1700만, 그것이 아마 최대 숫자일까 싶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바는 없죠. 그러면 1700만 명이 탄핵의 의결을 하라, 탄핵의 그 결정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문재인 후보가 득표한 표수는 5천만여 국민 중 1342만 3800표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그 결정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것을 아직은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훑어보기만 해도 그 결정문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진행도 역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헌법을 존중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저 참고 넘어가기로 하기는 하였지만, 그렇고 또 하나는 이 탄핵의 결정을 되돌리겠다는 생각까지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은 크게 볼 때 둘로 나뉘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분열되어 있는 정도는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소위 문바라고 설치고 다니는, 그리고 그 점령군처럼 설치고 다니는 위원회, 새로운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로부터 나오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퀼퀼거리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들, 이것이 국민의 심정을 긁어놓는 것이죠. 획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을 단합시키고 5천만이 함께 공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것은 대통령이 밤잠을 줄여가면서 고심해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은 대단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그것은 국민을 다시 한번 화합하게 할 그런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시위대를 바라보면 안 되고,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여 귀 기울이면 안 되고, 정치 집단의 말에도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5천만이 수긍할 수 있는 재판이어야 합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어떤 역경을 겪더라도 우리 5천만이 다 살아남아서 앞으로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그 일념으로 아주 바르고 바른 그런 판결을 해야 하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무능과 무지, 복수심에 가득 찬, 그래서 성격이 좋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의 수하들, 그들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루빨리 밥값을 하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업무를 배웠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소유자가 국가인 문건을 언론에 공표했습니다. 위법하게 운용되고 있는 특검에게 그 국가 소유 문건 제18대 대통령 재임기의 대통령 기록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행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언론들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정말 문재인의 청와대가 사법부를 강압한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지금 수사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거쳐서 기소되었고,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정부가 그 담을 넘어서는 안 되는 사법권 고유의 영역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법원이 담당합니다. 헌법 제103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여기에는 법관 자신이 헌법과 법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야 하지만 각 국가기관은 법관이 심판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의 청와대는 춘추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 언론에게, 그리고 사조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속기한이 만료된 특검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헌법의 이념인 권력 분립주의를 위반했습니다. 사법부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이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자백하였죠. 그런데 언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 뜻을 다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죠. 이번의 그 폭로,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문건이라는 것을 내용까지, 그리고 실물을 보여줘가면서 폭로하고 또 그것을 특검에 건네주었다는 이것은 재수사하라,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유죄 판결하라, 이러한 사법부에 대한 강압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있는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가 다지만 결코 이 세상에 다시 폭군이 나오게 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 민주주의의 파괴자인 폭군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임지 아시아판 5월호 거기에 나온 그 문재인 후보의 무시무시한 폭군의 그림, 표지 그림, 그것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당장 이러한 청와대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폭군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번에 저지른 일이야말로 지금까지 무능하고 무지해서라는 핑계로 용서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